김포공항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제주행 LQ721 항공편을 타기 위한 승객들로 붐볐죠. 저가항공사의 짧은 국내선 비행. 그날만큼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정한별은 김포공항 정비소에서 항공기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한별 씨, 큰일 났어. 오늘 제주행 승무원 한 명이 급성 장염으로 못 온대. 지금 대체 인력이 없어서. 한별 씨가 좀 도와줄래? 한별은 망설였습니다. 정비사로 일한 지 2년 승무원 교육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비행에 투입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10분 뒤 한별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탑승구에 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승객들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학생 단체, 가족여행객, 비즈니스맨까지. 그중 한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의 한 남성이었죠. 짧은 머리, 단단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군인 같은 인상이었어요. 남성은 한별과 눈이 마주치자 빠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탑승권에는 김우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직업란에는 요식업이라 되어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분명 평범한 식당 주인 같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한별은 승무원 교육 내용을 빠르게 복습했어요. 기내 안전수칙, 비상상황 대처법, 서비스 매뉴얼까지. 다행히 비행 시간은 단 90분.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자 승무원들은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한별은 카트를 밀며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주스가 좋으신가요? 김우석의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동자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물 주세요. 우석이 물을 받아들며 한별의 이름표를 힐끗 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별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로 향했어요. 처음이신가 봐요, 승무원 일은. 한별은 살짝 당황했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정비사인데 오늘 급하게 투입됐어요. 정비사라. 이 비행기 괜찮은 거죠?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점검했으니까요. 비행기는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중학생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을 켜고 몇몇 승객들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기내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나왔어요. 그는 천천히 조종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우석은 그 남성의 주머니에서 불룩 튀어나온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비행기 뒤쪽에서도 3명의 남성이 일어섰어요. 그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더니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승무원을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손에 칼을 꺼냈죠. 모두 제자리에 앉으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비행기 내부는 혼란에 빠졌어요.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협박에 다시 앉았습니다. 테러범들은 신속하게 비행기를 장악했어요. 비행기가 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승객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테러범 중 한 명이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해. 모두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단지 비행기를 잠시 빌리는 것뿐이니까. 그의 말투는 분명 한국말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한별은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테러범들의 대화에서 평양, 탈북자 명단, 국제정보망 같은 단어들이 오갔어요.
우석은 고개를 살짝 틀어 뒤쪽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테러범은 4명. 1명은 조종실에, 2명은 비행기 앞뒤에서 승객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있었죠. 한별은 음료 카트를 밀며 천천히 우석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테러범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했을 때 그녀는 우석에게 속삭였어요. 당신, 군인이죠? 우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인이에요.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죠.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사람들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우석은 주변을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비행기 안은 좁고 무고한 승객들이 많았어요. 혼자서는 힘들겠네요. 당신도 도와줘야 해요. 정비사니까 비행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테고. 한별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한 중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테러범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 순간 우석은 소년의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저 학생 컴퓨터 실력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한별은 즉시 이해했어요. 우석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석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테러범 중 1명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자리로 돌아가. 우석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중학생 소녀는 자리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15살임에도 불구하고 해킹 실력은 상당했죠. 한별은 음료 카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비상 장비함을 확인했어요. 산소통, 소화기, 응급처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구급상자 안에 주사기가 들어왔죠. 테러범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승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모두 들어. 우리는 이 비행기를 다른 곳으로 안내할 거야. 아무도 다치지 않을 테니 조용히 있어. 한 승객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겁니까? 걱정 마. 곧 알게 될 테니. 그의 말에 비행기 안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석은 민준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소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로 보이는 여성이 몰래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연이었어요.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인플루언서였죠. 우석은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그녀 옆을 지나갔어요.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나요?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빠르게 이해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내 와이파이가 필요해요. 저기 학생이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우석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테러범들은 아직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항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비행시간 40분. 비행기는 이미 예정된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어요. 민주는 노트북으로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을 해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테러범들의 통신을 방해하면서도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형, 됐어요. 인터넷 연결됐어요. 민주는 앞자리에 앉은 우석에게 작은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우석은 메모를 확인한 후 재빠르게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연에게 눈짓을 보냈죠. 지연은 이해한 듯 스마트폰을 준비했습니다. 한별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음료 서비스를 하는 척하며 비행기 뒤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녀는 비상장비함에서 산소통 하나를 몰래 빼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금속 물체였죠. 이봐, 너 뭐 하는 거야? 테러범 중 한 명이 한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한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승객 중에 천식 환자가 있어서요. 산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테러범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다시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한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테러범 중 한 명이 갑자기 다른 테러범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나는 국정원 요원이다.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고 테러범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테러범 중 한 명은 이중 스파이였던 거죠. 우석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가까운 테러범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다운 훈련된 몸놀림이었죠. 으악! 테러범이 우석의 공격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석은 테러범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았어요. 그것은 수제 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이었죠. 모두 제자리에 서요. 테러범 리더가 권총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우석을 향해 총구를 겨눴어요. 눈빛에는 사리가 가득했죠. 너, 특수부대 출신이지? 눈치챘어. 내 움직임을 보니. 우석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북한 공작원이군요. 억양을 숨기려 해도 티가 나요. 테러범 리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똑똑하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우리는 평양 근처까지 왔어. 곧 북한 영공에 진입할 거야. 그때 민준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형, 지금 우리 위치는 강원도 동해안이에요. 아직 DMZ를 넘지 않았어요. 테러범 리더가 민준을 향해 총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우석이 행동했어요. 그는 번개같이 테러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도 만만치 않았죠. 그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성이 비행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우석은 계속 전진했어요. 그는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고통을 무시한 채 테러범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통로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어요. 우석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 출신다운 전투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테러범의 총을 든 팔을 제압하려 했어요. 한별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밀어 두 사람 사이로 돌진했어요. 카트가 테러범의 다리를 강하게 쳤고 그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테러범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았어요. 한별은 재빠르게 조종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어요. 기장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부기장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세요? 한별이 기장에 묶인 팔을 풀어주며 물었어요. 기장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한별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고도를 조금만 더 낮추세요. 기장이 한별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제주공항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우석이 다시 한번 테러범과 맞서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 부상은 심각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범은 마지막 수단으로 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폭발물처럼 보였죠. 이거 보이지? 이 버튼만 누르면 우리 모두 죽어.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우석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영웅이 나타났어요. 중학생 단체 인솔 선생님이었던 박현우 선생님이 조용히 테러범의 뒤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육교사였고 대학 시절 유도를 전공했었죠. 현우 선생님은 눈빛으로 우석과 의사소통했어요. 우석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테러범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래, 내가 이겼어. 내려놓을게. 우석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테러범이 승리의 미소를 지을 때 현우 선생님이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테러범의 등 뒤에서 유도 기술을 시전했어요. 테러범이 숨을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지만 현우 선생님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폭발 장치가 테러범의 손에서 떨어졌고 우석이 재빠르게 그것을 낚아챘어요. 가짜야. 진짜 폭발물이 아니야. 테러범은 곧 의식을 잃었고 현우 선생님은 그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LQ-721 현재 전투기 2대가 귀하의 항공기 좌우에 호위 중입니다. 제주공항이 비상 착륙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제주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관제탑과 통신을 유지하며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LQ-721 활주로가 준비되었습니다. 바람은 북동쪽에서 시속 15km, 고도를 1500m로 낮추고 착륙 경로에 진입하세요. 관제탑의 지시가 들려왔어요. 한별은 침착하게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녀 옆에서 기장은 의식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죠. 랜딩 기어. 내려요. 플랩. 30. 기장이 힘겹게 지시했어요. 한별은 기장의 말을 따라 착륙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죠. 객실에서는 우석이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세를 낮추고 안전벨트를 꽉 매세요. 곧 착륙합니다. 지연은 여전히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별은 손에 땀을 쥐며 조종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고도 500m, 300m, 200m, 관제탑에서 고도를 알려주었어요. 한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행기의 기술을 들어올렸습니다. 지금이에요. 한별이 중얼거렸어요.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약간 흔들렸지만 한별은 방향을 꾸준히 유지했어요. 브레이크. 지금. 기장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한별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따라 달리던 비행기는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순간 비행기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승객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90분의 악몽 같은 시간을 이겨낸 것이었죠. 비행기 외부에는 이미 구급차와 경찰,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재빠르게 비행기에 탑승해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우석은 어깨 부상 때문에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한별도 조종실에서 나와 객실로 향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것이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향해 달려왔어요.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한별과 우석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인파를 뚫고 공항 밖으로 향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서 들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다음엔 그냥 배 타자. 우석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하늘이 시원하긴 하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 90분의 비행으로 영원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아이스크림의 달콤함과 바다의 상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범한 이야기. 90분의 탈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